예, 8월 22일 화요일 오후장 장마감 5%입니다. 지금 강남 쪽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요. 예, 잠깐 집 밖에 나갔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러는데 근처 계시는 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장전에 제가 개인 수급 분석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워낙 수급 파워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역대급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두실 거. 요 위에 카드라고 제가 또 클릭에 돌아가는 거 있죠. 기능 하나 넣어놨으니까 보셔도 되고요. 장 끝날 때 첨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기준은 코스닥 900포인트 근처에서 단기 매물 좀 맞았습니다. 하지만 개인들 등락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도 금주 예상드렸던 등락이 있지만 상방 패턴을 유지한다 보고요. 아침에 제가 단기 매매 좀 드렸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젤리 실전 주식 시황과 같이 가는 우리 투자 매매를 오픈하고 있는데 좋아요 구독하시면 도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지금 매크로나 여전히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제가 옵션 같은 거 계속 보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의 어제 금리 인하가 많이 기대 이하였죠.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 하지만 중국을 제가 기대가 많이 낮추고 뭐 전반적으로 좀 안 보다 보니까 글로벌 큰 애들도 우리가 보는 특히 외국인 수급도 오늘 그냥 관망입니다. 이제 근래 들어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바닥 반등을 주고 올릴 수 있는 게 외국인 안 팔아서 그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외국인 그래도 수급 관망이 괜찮고 선물도 나름 조용합니다. 하지만 개인 수급들, 특히 개인 수급 같은 페이스가 워낙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변동성을 주고 있는데 그거는 계속 제가 기준을 잡아 드릴 거예요. 엔비디아 목표가가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보시면 400불에서 400 몇십 불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IB들이 계속 목표가를 높여요. 제일 많이 나온 데는 한 780불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이틀 뒤거든요. 그 반도체도 등락했지만 아직 살아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테슬라도 지금 사이버 트럭 또 나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물론 나오는 거지만 영향력 좀 줄어들었지만 뭐 그쪽 관련도 해서 2차 전지 오늘 괜찮았습니다. 자, 코스닥의 900선 단기 부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밑에 지난주 목요일에 저점을 찍고요, 반등을 주고 있지만 900선 부딪히자마자 바로 빠졌어요. 이 패턴 어쩔 수 없습니다. 큰 흐름 별로 안 움직인 상태에서 개인들이 지금 주가를 단기로 흔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패턴이 계속 그래요. 올라가 팔고 떨어지면 사고, 그런 변동성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장은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코스피가 좀 약하죠. 왜? 반도체 쪽이라서 그래요. 반도체 쪽이라서 2차전지와 반도체를 보고 있지만 지금은 약간 흐름이 아직까지 2차전지 더 강한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앞에 이제 개인 수급에 대한 분석을 올려드렸으니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런 거 알아두시면 개인 매매나 홀딩 하시거나 투자하실 때 제 볼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봐요. 자, 종목은 오늘 2차전지 아까 테슬라 말씀드렸고, 미국의 중국 배터리 그 위구르 쪽 관련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쪽에서 새로 배터리 중국 거를 규제를 하면서 뭐 그런 얘기 나온 지는 며칠 됐죠. 근데 이제 오늘 일단 뭐 그런 핑계 대면서 2차전지 반등에 약간 이유로 붙이고 있습니다. 가장 기준은 여전히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는 지수 반등 줄 때 주요 섹터였고, 주요 섹터 2차전지 중에 코어 종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항상 기준을 말씀드리고 우리 종목 단기로도 지금 세 종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제가 아침에 제가 저번에 그 109만 원, 107만 원에 사는 게 있었어요. 사고 저기 좀 팔았는 게 있었는데 남았는 부분은 오늘 125만 원 정도에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3시 넘어가니까 또 변동성 나오죠. 또 올라가려다가 빠지고 그러는데 이 막판에 좀 빼고 가려는 모습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개인들 신용 미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개인 미수금 수준이 예탁금 도보 하는데 그 역대급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단기로 샀다 팔았다는, 사실 미수금을 쓰는 거는 솔직히 중고수는 잘 안 써요. 좀 급하신 개인분들 중에 초보분들이 많이 쓰셔서 이런 것들 때문에 변동성을 더 키우고 있는데 별로 안 좋습니다. 진짜 안 좋아요. 좀 미수 같은 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미수를 안 써요. 안 쓰시는 게 도우시는 거예요, 진짜. 자, 에코프로는 제가 단기로 좀 팔아드렸지만 130만 원 내부터는 중기도 줄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아직 홀딩하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괜찮아요. 자, 에코프로 기준이라서 에코프로 HN과 에코프로 BM도 등락이 있는데, 에코프로 HN은 이게 지금 오늘 21선 기준이잖아요. 근데 오늘 돌파가 안 되고 안착이 되면 좋겠는데 막판 변동성 때문에 안 되고 됐지만, 제가 보는 기준은 오늘 매기가 꽤 괜찮게 들어왔습니다. 물론 짧은 애들도 들어오긴 했지만
바닥에서 반등을 주고 수급적인 독특한 부분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계신 거는 좀 더 홀딩 하시는 쪽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2차전지 코어 주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아갑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BM도 50% 떨어졌어요. 자, 떨어지고 30만원 초반에 추매도 해드렸는데 추가로 저는 순환매 돌아오면서 매개 돌아오면 반등을 좀 더 줄 수 있을 거라 봐요. 어쨌든 에코프로는 MSCI 외국인 수급 자체가 저는 나쁘지 않게 그걸 호재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나중에 제가 추세랑 코스피 신용을 묶어서 한번 설명을 따로 드릴 텐데 오늘도 포스코 DX가 좀 강한 편이었고 포스코 퓨처임이 바닥에 조금 의미 있는 매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포스코 홀딩스는 그냥 비슷한 그런 추세였습니다. 제가 한번 그때 코어주 말고 나노 신소재 음극재 관련 말씀드렸던 나노 신소재도 반등을 좀 주다가 뭐 조금 약하긴 한데 제가 보는 건 이 코어주 외에 다른 종목으로 확산되는 걸 보는 거거든요. 지금 뭐 장비주나 이런 거 올라오고 있는데 크게 맥이 들어온 건 아니고 나노 신소재만 일단 뭐 단기로 보셨던 분은 파셔도 되지만 뭐 아직 관심권에 두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가 오늘 조금 실망하셨을 것 같은데 반도체가 오늘 매기가 좀 더 심했어요. 아침에 이제 한미반도체, 이오테크, 이스페타시스 다 좋았는데 원본 먹고 다 떨어졌죠. 아침에 제가 보는 건 수급의 파워로 봅니다. 어쨌든 900선에서 매물을 나올 텐데 어디가 나올까 봤을 때 반도체가 더 많이 나왔어요. 엔비디아 실적이 지금 이틀 남았습니다. 아직 제가 봤을 땐 기대감 살 수 있는 부분이라서 끝난 건 아니고 등락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전후로 저는 매도를 앞으로 뒤로 좀 하고 싶은데 혹시 실적이 좋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상보다 더. 물론 기대가 좀 많이 붙어 있지만 하지만 제가 보는 엔비디아는 나스닥을 신고가 내면서 엔비디아 신고가 내면서 나스닥을 쫙쫙 견인한다. 혼자만으로는 부족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애플이 좀 움직여야 됩니다. 애플은 지금 아이폰 15가 곧 나오거든요. 9월 달에요. 거기다가 붙으면서 흘러가게 되면 지금 미국 장기물 금리가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 했잖아요. 중국 부동산이나 그쪽 위안화나 붙어 있긴 한데 그런 매크로가 좀 안정이 되면 나스닥을 조금 살살 저는 좋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은 삼전 하이닉스도 약했어요. 그때 말한 66,000 반등을 줬지만 강하지는 않았고 외국인 선물은 여전히 중국이 지래도 그냥 홀딩하고 관망하는 게 저는 좋게 보고 단기로 그냥 갖고 있습니다. 계속 갖고 있는 종목 내있으면 하세요. 딴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HPS는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조금 포트를 조절해 드린 데도 있고 단기적으로 좀 더 사드린 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일부적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자, 바이오도 지금 그렇습니다. 바이오는 예전에 나스닥이 잘 가다가 빅테크가 잠깐 쉴 때 헬스케어가 살짝 그 빅테크 대신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오늘 그때 JW 중해제약을 사고 팔고 단기 좀 했었고 오늘은 유황양행을 좀 매수를 했었어요. 크게 변동된 가격은 아닌데 이것도 단기적으로 하지만 갖고 있어도 되긴 되는데 어쨌든 단기 타이밍으로 나스닥 관계된 빅테크에 보완하기 위해서 단기도 조금 매수를 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한번 볼게요. 엔터는 여전히 제 볼 때는 한류는 계속되고 좋은데 지금 JYP가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매기가 들어오든지 여러 가지 지금 팀들은 다 좋은 호재들이 많은데 뭐 주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한류는 분명히 계속 가야 되겠지만 단기 타이밍으로 봤을 때 사도된다 되는 타이밍이 뭔가 수급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직 좀 관망하고 있는 타이밍이고 조정 받는 거는 괜찮은 흐름이에요. 자, 시장 자체에서 제가 볼 때 코스피의 삼성전자 보면서 자동차 같은 거 보고 있었잖아요. 자동차가 저점 매수, 저가 매수가 있다는 외국인 수급 말씀드렸는데 사는 건 아니에요. 시장 측면에서 보는 거고 그 네카라는 네이버와 카카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사나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네이버 카카오가 시총 크기 때문에 가끔가다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때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따라 사는 거 아니라고. 지수를 잡아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는 저는 여전히 안 좋게 보고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 봐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살 바에는 차라리 대종을 사는 게 낫다는 귀중한 돈은 그렇게 쓰는 게 낫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와 네카에 외국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코스피 볼 때 뭐 저는 오히려 받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는 거죠. 하지만 사진 않습니다. 자, 간만에 지금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 얘기 나오면서 재건 관련인지 몰라도 기계주가 간만에 반등했어요. 하지만 많이 빠졌었거든요. 제가 볼 때 이런 종목 그냥 볼 때만 말씀드리고 외국인 이제 기관들 매수하는 거 잘 안 산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많이 빠지고 저가 매수가 이 종목 3개 정도로 들어왔으니까 시장 보는 측면이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시크니컬 중에서도 그래도 전력을 좀 괜찮게 말씀드렸잖아요. 효승중공업 신고가 나 있고 HD 현대일렉, LS가 왜 그때 2차전지 관련해서 같이 봤는데 초전도체 붙어서 같이 빠졌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은 조금 반등을 주면서 3개 정도는 전력적으로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조선이나 해운은 저는 보지 않습니다. 어제 뭐 하나오션 또 유상증자 나왔더라고요.
지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여러 가지 앞으로 좋아진다, 조선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항상 스토리를 만들어 갈 수 있지만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그 시세랑 흐름을 보는데 아직 파워가 약하다 그랬잖아요. 조선이 또 추가로 더 빠지는 거 봤을 때는 일단은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건드리지는 않는 쪽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기계주랑 포함해서 개별주로 재건주도 한번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한번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그때 선 긋고 개별주라서 많이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갖고 계시는 거나 뭐 조금 연습 삼아 하실 수는 있는데, 자 보세요. 제가 항상 선 긋는 거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한번 이거 기획해서 한번 설명을 다 드려볼게요. 그때 반등을 줬지만 빠져 있죠. 하지만 얘가 저가가 3,000원대지 않습니까? 3,000원대. 3,000원대 지지선 꺼두세요. 떨어지면 비중 줄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때부터 매수가 좀 들어오고 조짐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때 사시거나 조금 모아서 지지가 되면 반등을 줄 수 있는 흐름 나올 수 있으니까 지지선 밑으로 위로 기준 잡으시면 보시면 됩니다. 개별주기 때문에 조금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공격도 좋지만 수비, 우리는 손실 보는 걸 피해야 된다 항상 말씀드린 부분에서 오늘도 수급 측면에서 초전도체 들썩들썩 거려요. 지금 또 신성ENG 뭐였죠, 맞죠? 그 종목 또 올라오고 그러는데 하지 마세요. 그런 건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데 빠지면은 우리 기초됐던 종목에서 수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 정도만 보시고 매매하지 않습니다. 혹시 갖고 있는 분들은 빠져나오시는 걸로 보시면 돼요. 제가 매수도 말씀드리지만 매도도 말씀드려요. 예전에 루닛 말씀드렸죠. AI와 바이오의 합성하기다. 루닛이 보시면은 그때 말씀드리고 이때 제가 20만원대 다 팔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 15만까지 빠져 있는데 이게 사실 AI랑 반도체에 대한 스토리가 워낙 크고 실적은 안 좋지만 이 드론 애들이 많이 큽니다. 10배 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빠지더라도 파가 안 빠지고 잡주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내용 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위에서 매물이 나온 상태라서 제가 말씀드렸던 매도 밴드에서 빠져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 영풍재지 같은 것들은 거래가 안 되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인데 언제든지 이게 CFD 같이 한번 빠질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그때 5만 원대부터 매물 나온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빠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확률적으로 큰 매물 맞고 안 좋은 것들 위험할 때는 사시는 게 아니라는 측면에서 한번 내에서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미수금 수준은 지금 역대 최고예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개별적으로 너무 개인들이 단타를 많이 치고, 아마 제가 데이 트레이더가 지금 활기를 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보세요. 지금 이 파란 선이 코스피고요. 이 노란 선이 미수금 정도인데 지금 4월달 올라온 다음에 7월달에 더 올라오고 지금 역대로 올라가 있죠. 예전에 이렇게 보시면 1, 2년 동안 이렇게 올라간 적이 없어요. 코로나 때도. 이게 뭐냐면 정말 급하게 빠르게 개인들이 이 갔다 저 갔다 하는 그런 단타 치는 개미들입니다. 근데 중고수들은 미수 잘 안 써요. 그래서 초보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듯이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그냥 또 털리고 하면 기껏 잘 만들고 했던 것들 또 안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을 최대한 지키시고 손실 회피할 수 있게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장도 등락이 있었지만 괜찮았고요. 오늘 끝나고 다음 주 전까지 아마 등락이 있겠지만 잭소노 미팅까지 저는 뭐 나쁘지 않게 보기 때문에 계속 제가 드리는 매매랑 투자는 같이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